1993년 오늘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구포역을 700여 미터 앞두고 전복됐습니다. 모두 78명이 숨지고 198명이 다친 대형 사고였습니다. 사고는 인근에서 지하터널 공사 도중 벌인 발파 작업의 영향으로 철길 및 지반이 꺼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발파 소리가 막 꽁 하고 집이 막 너무 진동이 심했는데 기관사는 선로 지반이 내려앉는 것을 50여 미터 앞에서 발견했지만 시속 85km로 달리던 열차를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기관사 노 씨는 노선의 이상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걸었지만 열차를 세우기에는 제동 거리가 너무 짧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내릴 준비를 하며 서 있던 승객들이 열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열차가 휴지장처럼 찌그러지며 앉아있던 승객들은 피할 새도 없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는 100% 인재였습니다. 사고가 난 철길은 낙동강이 인접해 있어 모래땅과 다름없는 연약 지반이었지만 시공업체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발파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철길 주변 30m 안에서 운행에 지장을 주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법 조항 역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당시 안전에 대한 인식과 감리 등 법제도 수준은 매우 낮았고 이는 성수대교 참사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또 다른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남북 간 교류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남북 교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각 부문별 교류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는데요.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강원도가 추진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안변 연어 부화장 건립 등을 북강원도에 제의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 남북 교류에 대한 정부의 통제도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올해 예정된 강원도의 남북 교류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남북 교류 사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에 열린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존 30명에 달하던 위원들을 20명으로 축소해 내실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무순 도지사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북교류를 이끌 주체는 지방정부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위원님들과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원도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금 당장 남북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해도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반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강원도가 선정한 61개 남북 교류 협력 과제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교류 협의체를 조직합니다. 지난 2월 남북 농업교류 협의회를 출범한 데 이어 4월에는 건설, 교통, 산림, 어업 분야 협의회를 잇따라 구성합니다. 우리도는 그동안 일방적인 점보다는 남북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실질적이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 협력,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전 세계인의 65%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했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앞선 기술로 디지털 미디어 시청에서 폭발적인 증가를 이끌어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IOC가 전 세계 16개국 3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응답자 2천여 명 가운데서는 더 많은 75%가 성공적이라고 답했습니다. IOC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 출전 등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진 평창올림픽이 세계인의 눈에 평화의 현장으로 비춰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평창올림픽은 뜨거웠던 서울올림픽처럼 전 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전하고 실천한 대회가
응답자 가운데 77%는 올림픽 개최지에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72%는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답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물심 양면의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올림픽을 시청한 시간은 모두 2억 6,900만 시간으로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많았습니다. 4년 전 소치 대회보다 2배 이상 급증해 우리의 앞선 디지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한 대회로 평가됐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요즘 도시에서 어촌으로 귀여하려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귀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귀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귀여학교가 도내에서 운영됩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시 사천항에서 낚싯배를 운영하는 김세중 씨. 김 씨는 7년 전 서울에서 귀촌을 했다가 바다가 좋아 지난해 다시 귀여했습니다. 외지 사람들에 대한 그 철저한 벽이 엄청 두껍고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어민들과 융합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강원도는 귀여를 돕기 위해 주택과 어구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어업 기술을 교육하고 있지만 실제 귀여 인구는 미미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귀여 인구는 74명, 전국 귀여 인구의 약 1.5%에 불과합니다. 귀여 인구의 절반 이상은 충남과 전라도에 치중돼 있습니다. 도내에 귀여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에서 4번째로 강릉의 귀여학교가 들어섭니다. 현재 전국의 귀여학교는 남해안 2곳과 서해안 1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한동의 본부가 강릉 원주대에 귀여학교를 운영하겠다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이번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귀여학교는 강릉 원주대학교에 있는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연간 8주 동안 한 80명을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국비와 지방비 등 14억 원이 투입돼 교육 실습 시설과 기숙사가 갖춰지며 빠르면 하반기부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동해안에 처음 들어서는 귀여 학교가 귀여 인구를 늘리고 고령화로 고민하는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수협이나 각 지자체는 규정에 따라 어업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면세유 지급 내역이 무자격 조합원을 선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수협은 조합원 정리에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해양경찰서가 출입항을 관리하는 어선들의 지난해 조업 횟수입니다. 강릉 주문진에서 양양과 속초, 고성까지 1,800여 척의 어선 가운데 조업 일수가 60일이 안 되는 선박은 10%가량입니다. 소규모 항포구는 조업 일수 60일 미만 어선이 전체 어선의 20에서 30%에 달합니다. 60일 이상 조업을 하지 않았다면 어업인으로서의 자격을 그만큼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업인 자격 문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면세유를 공급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업인이 하더라도 활동 안 하고 있으면 면세 공급 대상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어업 활동 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로 보겠냐. 최근에 명의했던 120만 원짜리 60일 이상 이익을 보는 거죠. 면세유 지급 내역만 봐도 무자격 어업인, 더 나아가 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출입항 횟수가 19번에 불과했던 양양군의 한 어촌계 관리선은 수협에서 면세유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박에는 12명이 공동선주로 등재돼 어촌 개원과 수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향후에 조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통보를 했고 만약에 6개월 후에 조합을 하면은 조합은 제명한다는 그런 통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도 도내 등록 어선 2,800여 척 가운데 5%인 150척이 조업 일수가 모자라 어업용 면세유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수협의 이사회에만 있다 보니
수협 스스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무자격자 난립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내 학생들은 시력 이상 비율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는데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신체 발달 정도는 어떨까?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방식은 크게 건강조사와 건강검진 두 분야로 나눴습니다. 건강조사 영역은 식습관, 신체활동, 인터넷 사용 등 9개 항목. 건강검진 영역은 시력, 청력, 피부병, 치아 관련 질환 검사 등 13개 영역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도내 초중 고등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는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 결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았습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가정 지원 체계가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더 큰 특징은 건강검진 영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시력 이상 비율과 이가 썩는 증상인 치아 우식증 유병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았습니다. 강원도의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형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강원도가 시군 지역에 의료 취약 지구가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부족하고 또한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병원을 찾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 유제품 섭취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지자체의 무상 지원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구강검진 사업과 보건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건강생활 실천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공직자 재산 변동 현황을 보면 최 지사의 재산은 이전 신고 때보다 1억 700만 원 줄어든 15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최 지사는 지난해 딸이 결혼하면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1억 4,400만 원이 줄었지만 실제로는 3,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도 1,500만 원이 증가해 4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 도내 공개 대상자 67명 중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대상자는 이경일 고성군수로 25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지난 2017년 기준 강원도의 외국인 주민은 3만 2,123명으로 2년 전인 2015년보다 14% 늘었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 순입니다. 결혼 이민자는 3,538명으로 3.5%가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주민에는 국적 미취득자와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또 영서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8도에서 9도, 영서 지역은 12도에서 15도, 강원 산지는 5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12도나 낮겠습니다. 한편 강원 북부 산지에는 오늘 새벽 4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에서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봄꽃이 활짝 피기 시작하면서 각 시군마다 관련 축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주부터 경포호 일대에 벚꽃이 피기 시작하자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벚꽃 축제장 주변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9일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와 정선 동강 할미꽃 축제 개막을 앞두고 삼척시와 정선군도 부대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천 속초 동서 고속철도에 대해 국방부가 환경부의 안에 불가 입장을 강원도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방부는 환경부가 제시했던 설악산 국립공원 완전 우회안에 대해 대규모 부대 이전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이 담긴 공문을 강원도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국토부는 미시령 터널 하부 통과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강원도와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환경부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학생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이 강화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 안에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교육활동 중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에 행동지원팀을 구성하고 도교육청에도 행동지원 전문가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이들의 임용을 금지하고 학교 복도 등에는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장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가 중앙동 일원에 대해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원주시는 전쟁의 폐허 속에 피어난 정의, 평화, 생명을 주제로 가톨릭 센터를 비롯해 한국전쟁 이후 건립된 근대 건축물 13곳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달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결정되며 선정도시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영월경찰서는 지난 5년 동안 무등록 건축 설계 업체에 설계 용역을 발주한 영월군청 공무원 30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영월군청 6급 A씨 등 시설 토목 담당 공무원 30명은 해당 업체가 무등록 상태인 걸 알면서도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79건의 설계 용역을 몰아주고 16억 7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인 47살 B씨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삼척시가 강원랜드 주식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다음 달 시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지난해에도 25억 원을 들여 강원랜드 주식 8만 4천 주를 매입했습니다. 삼척시는 현재 강원랜드 전체 주식 가운데 1.29%인 276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26억여 원을 배당받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송지호 관광지 인근에 사계절 체험이 가능한 밀리터리 체험장을 조성합니다. 고성군은 18억 원을 들여 주광면 오봉리 송지호 주변에 서바이벌 게임장과 전망 휴게소를 조성해 하반기부터 운영합니다. 고성군은 밀리터리 체험장과 오토 캠핑장, 향후 조성될 해중 경관지구 시설을 연계해 송지호 일대를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